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7부 어둠의 땅. 새끼네 남정들은 물뚝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부르메와 개태 쪽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부르메와 개태 쪽에선 사람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밤은 점점 차갑게 깊어갔으며 새끼네 남정들의 실망과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안 올란갑구만. 어둠 속에서 누구인가 찾아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오면 어쩔 것인검? 우리들이라도 쳐들어가야지. 더 기다려보더라고. 기회를 했는데 소식도 없이 삐끔도 안 할랑든가. 부름에 개태 사람들이 오기는 이무 틀렸는갑소. 그래 쌓지 말어. 이것이 우리 새끼네 사람들만 일이 아닌께로. 담배 한 대 참만 더 기다렸다가 그때 거 정도 아무도 안 오면은 우리들만이라도 은신을 해봐야지. 칠복이 영감이 가래 끓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새끼네 사람들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바람소리만이 거칠게 요동을 쳤다. 멀리서 컹컹 개 짖는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자자 일어달라소. 개 짖는 소리가 멎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칠복이 영감이 먼저 일어서면서 말했다. 아이고 부름에 개태 사람들이 오기는 다 틀렸구먼. 손또삼이가 일어서면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삼이뿐만 아니라 다른 새끼네 남정들도 근동의 다른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배신감을 느꼈다. 배신감 때문에 모든 용기가 꺾여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자자 냉큼 일어나라니까 못 들어오는겨. 몇 명이 용기를 잃고 맥없이 퍼질러 앉아있는 것을 본 봉구 영감이 큰 소리로 닥달하였다. 그는 마을 남정들이 모두 발걸음을 돌린다 해도 그 혼자서라도 동척으로 쳐들어갈 각오를 하고 집을 나선지라. 부르메와 개태 사람들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조금도 의지가 꺾이지가 않았다. 그는 자식을 헌병대에서 꺼내오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식을 기다리는 아픔을 잊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놓친 애들은 여기서 근동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영산포에 가서 동정을 살피고 올라요. 또 삼이가 칠복이 영감에게 말했다. 아이고 안 될 말이네. 어째서 우리를 떼놓으려고 그러는가. 짐이 되지는 않을 텐게 걱정 마소. 우리를 떼놓다니 택도 없는 소리. 봉구 영감과 칠복이 영감이 동시에 발끈하였다. 두 어르신을 떼어놓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인가 여기서 근동 사람들을 기다려봐야 안 허겄소. 그래서 그렇담사 그 시기 저 개동이 선상이 기다리면 될 거 아닌감. 또 삼이 말에 칠복이 영감이 가래가 달달 끓는 목소리로 숨가쁘게 말했다. 칠복이 영감이 어찌나 힘겹게 숨을 헐떡거리며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여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심정들이었다. 아닙니다. 저 다들 여기 계십시오. 내가 동척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장계동이었다. 그는 기왕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곳까지 온 이상 무슨 일인가 자신의 몫을 하고 싶었다. 계동이 선상이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니까.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동척 주위를 살핀다고 해서 저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로구만요. 얼핏 살펴보고 올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여기들 계시시오. 장계동은 다시 말하고 몸을 돌려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붙들지 않았다. 누구인가는 동척 주변을 살펴보아야 했고 계동이라면 의심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나랑 같이 가세. 또삼이가 다급하게 말을 하며 계동이에게로 뛰어왔다. 아이고 나도 같이 감세. 내가 따라갈라네. 칠복이 영감과 봉구 영감도 서로 다투어 따라 나섰다. 계동이는 걸음을 멈춰 섰다. 또삼이는 여기 있으라니께. 우리 두 늙은이가 계동이 선상을 따라서 동정을 살펴보고 올라네. 누가 우리 늙은이를 의심하려던가. 봉구 영감이 한사코 또삼이를 떠밀고 나서 계동이 옆에 바짝 다가와 섰다. 하면 지체하지 말고 금방 돌아오시오잉. 또삼이가 몸을 돌려 세우며 말했다. 계동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봉구 영감과 칠복이 영감도 뒤를 따랐다. 칠복이 영감은 기침을 참아내려고 끌끌거리다가는 끝내 허리를 꺾고 한참 동안이나 쿨룩거렸다. 봉구 영감과 계동이는 칠복이 영감의 기침이 멎을 때까지 그대로 서서 기다렸다. 칠복이 영감은 물뚝을 타고 걸으면서도 여러 차례 허리를 꺾고 서서 한바탕씩 상반신을 추석거리면서 기침을 토해내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봉구 영감과 계동이는 걸음을 멈추고 기다려주었다.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의 기침 땜시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먼. 곧 괜찮을 거요. 칠복이 영감이 한바탕 기침을 토해내고 나서 말했다. 그래갖고 무엇을 허겄다고 따라 나서. 봉구 영감이 밉지 않게 칠복이 영감에게 내질러 말했다. 그래도 아적은 외놈 한 놈은 당해낼 수가 있단께. 그려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서 외놈들이 기절 초풍하고 달아날 것이오. 자네 나하고 씨름 한번 붙여볼티요? 내 비록 해수병으로다가 골골거리기는 해도 옛적에는 새끼네 안에서 내 나무찜이 제일 컸다는 것을 잊어버렸는감? 아이고, 내가 알기로는 장흥보 나무찜이 기중 제일 컸지 뭘시 그려. 나무찜은 그렇다 하더라도 씨름으로는 이 조칠보기를 당할 사람이 없었단께. 칠복이 영감은 다시 허리를 꺾고 기침을 토해내고 나서 말했다. 계동은 두 노인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빙긋이 웃었다. 그들이 물뚝을 타고 영산포 선창거리 가까이 당도하여 사방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깨어있는 것이라고는 더욱 거칠어진 바람과 그 바람에 시달리고 있는 나무들 뿐이었다. 주위가 너무 조용하자 계동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동척은 저쪽이 아닌감? 봉구 영감이 선창거리 서쪽 모퉁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다급하면서도 나지막하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요. 어서 그쪽으로 가세. 봉구 영감이 먼저 동척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칠복이 영감과 계동이도 뒤를 따랐다.
그들은 선창 모퉁이를 돌아 동척 건물을 휘둘러 막은 야트막한 판자 울타리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잠시 판자 울타리 옆에 서서 어둠 속에 육중하게 파묻힌 동척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건물의 입구는 선창거리 반대쪽에 있었는데 언제나 총을 맨 헌병 보초가 지켰다. 개동은 울타리를 천천히 돌아 건물의 입구 쪽으로 갔다. 초소에서 램프 불빛이 흘러나왔다. 아이고, 초소로는 안 되겠구만. 칠복이 영감이었다. 개동이는 칠복이 영감이 오래도록 기침을 토해내지 않고 있는 것이 신기하여 한동안 어둠 속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그 판자 울타리를 넘어갈 수밖에 없겠어. 봉구 영감이었다. 그러면서 봉구 영감은 초소가 보이는 울타리 모퉁이를 되돌아 건물 뒤쪽으로 향했다. 그만 돌아가시죠. 개동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는 칠복이 영감이 기침을 토해낼까봐 초조했다. 먼저 가소. 우리가 여기 있을 텐게 여기로 데리고 오소. 봉구 영감이 말하며 개동이한테 빨리 물뚝으로 돌아가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때 초소 쪽에서 건물 뒤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발걸음 소리에 놀라 세 사람은 작은 둔덕 아래로 몸을 숨겼다. 바람이 더욱 드세어진 듯 싶었다. 개동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으로 시선을 팽팽하게 던지며 마음을 졸였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개동은 칠복이 영감이 기침을 토해낼까봐 걱정이었다. 다행하게도 칠복이 영감은 기침을 참아냈다. 발자국 소리가 멎었다. 어둠 속은 죽음처럼 조용해졌다. 선창거리 쪽에서 왁자하게 개 짖는 소리가 어둠을 죄 흔들었다. 그때 개동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있어 얼핏 고개를 돌렸더니 봉구 영감과 칠복이 영감이 둔덕 아래쪽에 서서 개동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왜 그러는가? 칠복이 영감이 물었다. 개동이는 칠복이 영감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보초가 들을까 싶어 목소리를 낮추라는 신용으로 손을 저었다. 그러나 칠복이 영감은 개동이의 손짓을 보지 못한 듯 싶었다. 무슨 일이 나니께 어쩌 그러고 있는겨? 칠복이 영감이 거듭 물었다. 개동이는 둔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조용히 하세요. 저쪽 모퉁이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구만요. 개동이가 숨죽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두 영감을 둔덕 아래로 떼밀었다. 시방, 우리들이 그쪽에서 왔는데 누가 또 온다고 그려? 초소에 총든 문지기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는 길이었잖아. 개동이는 그제서야 휴 한숨을 내쉬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 우리들 걱정은 마시게. 자, 그만 돌아갑시다요. 여그거 좀 왔다가 그냥 돌아가자 이 말이요. 봉구 영감이었다. 그는 개동이를 밀치고 당장 동척으로 뛰어들어가기라도 할 기세로 따져 묻고 있었다. 우리 둘이 여기 있을 텐께로 자네가 먼저 돌아가서 여기 사정을 말해주소. 칠복이 영감은 이미 자신이 할 일을 결심한 듯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동이는 두 노인만 그곳에 남겨두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둔덕 아래에 서서 어둠 속에 희끄무레하게 모습을 감추고 있는 동척 건물을 바라보았다. 철옹성 같은 건물이
그의 눈에는 힘이 세고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다. 비정하고도 난폭해 보이는 이 거대한 짐승이 당장이라도 괴성을 지르며 그에게로 달려들 것만 같았다. 동척은 짐승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 무서운 짐승을 당해낼 수가 없다. 우리는 결국 짐승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구나. 개동은 마음속으로 탄식하였다.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어르신네들 그만 돌아갑시다요. 개동은 겁에 질린 눈으로 동척 건물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아무리더런 여기 있을 텐께. 자네가 가보라고 했지 않은감? 칠복이 영감이 곧 기침을 토해낼 것처럼 골골거리며 신경질적으로 퉁겨댔다. 그러나 개동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한참 동안이나 그대로 서 있기만 하였다. 무엇을 꾸물거리는가? 냉큼 가서 데리고 오란께. 칠복이 영감이 개동이를 향해 벌컥 소리를 내질렀다. 그제야 개동이는 휘적휘적 선창거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다. 갑자기 선창거리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와글거렸다. 죽음처럼 깊이 가라앉아 있던 밤이 술렁거렸다. 그는 삼거리 모퉁이를 돌다 말고 동척 쪽으로 떼를 지어오고 있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주춤 물러섰다. 그는 잠시 후에야 떼를 지어오고 있는 그들이 새끼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개동이는 떼를 지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도 더 되는 것을 보고 적이 놀랐다. 개태 부름의 사람들 왔구먼. 인자는 무서울 것이 없어.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고 삼거리 모퉁이를 돌아오던 또삼이가 개동이를 알아보고 자신의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개태나 부름의 사람들의 손에도 낮이며 쇠스랑 작대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개동이의 앞을 지나쳐 빠른 걸음으로 동척 쪽을 향해 걸어갔다. 개동이 선상, 왜 그러고 서 있는가? 개동이 선상, 돌아가야지. 개동이의 옆을 지나치면서 새끼네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그들의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고 한참 동안 그곳에 말뚝처럼 빳빳하게 서 있었다. 그는 혼자 새끼네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과 같이 동척으로 몰려가야 할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갑자기 전신의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으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선창거리에서 개 짖는 소리조차 멎어 어둠 속은 다시 정적의 짓눌림을 당하고 있었다. 너무 조용하자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동척의 거대한 짐승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삼켜버리기라도 한 듯 조용했다. 차라리 아우성이라도 들렸으면 불안한 덜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분명 동척 쪽에서 어둠을 찢고 솟구쳐 퍼지는 불길을 보았다. 처음에는 번갯불처럼 불빛이 순간에 어둠을 가르는 것 같더니 점점 넓게 퍼지면서 커다란 불기둥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였다. 불길과 함께 함성과 비명이 터지면서 총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였다. 불길과 함성과 총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개동이는 동척 건물에 불이 붙은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 불길은
차가운 초겨울의 강바람을 타고 무섭게 어둠을 찢으며 하늘로 치솟았다. 그러나 불길이 커지면서부터 함성이 수그러들고 총소리도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이따금 유탄이 불똥처럼 강변 쪽으로 날아오기도 하였다. 개동이는 유탄에 놀라 정신없이 뛰었다. 온몸이 땀에 흠씬 젖도록 뛰다가 잠시 숨을 돌리고 걸음을 멈추어 서서 불길에 휩싸인 동척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어 선창거리 쪽으로 휘적휘적 걷다가 다시 우두커니 서 있곤 하였다. 불길은 무섭게 하늘로 치솟고 있었으나 함성과 비명은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선창거리 쪽에서 물뚝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림자를 발견하였다. 개동은 마을 사람들이 동척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찌 된게요? 선창거리 쪽에서 물뚝으로 뛰어오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개동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다들 죽었어. 그래 대근 여기서 못하고 있었어. 나는 새끼네 사람들이요 불길을 보고. 개동이는 심하게 더듬거렸다. 새끼네 사람들 다 죽었어. 목소리로 보아 21팍의 젊은이로 짐작되는 그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다시 헐근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개동은 선창 쪽으로 달려갔다. 그때 다시 너덧 사람이 물뚝으로 뛰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새끼네 사람이요? 개동이가 물었다. 새끼네 사람들 다 죽었어. 한 사람이 개동이 옆에 퍽 쓰러지며 탄식하듯 말했다. 새끼네 사람들이 다 죽다니요. 총에 맞아서 죽었어. 새끼네 사람들이 먼저 동척 안으로 들어갔다. 언제 대근 니시오? 개동이는 그의 발뿌리 앞에서 쓰러져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낯선 사람의 물음에 할 말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였다. 새끼네 사람들이 어찌 되었는지 말 좀 해주시오. 개동이가 쭈그리고 앉아 낯선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매달리는 목소리로 부탁하였다. 새끼네 사람들이 먼저 동척 안으로 들어가서 창고에 불을 질렀구만요. 새끼네 노인들이 우리 부름의 사람들이 울타리야를 부시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동척 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 본 게 그 무엇이냐. 부름의 사람은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렸다. 개동이는 그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큰 숨을 몰아쉬고 나더니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창고에 불이 붙었고 새끼네 두 노인들이 집무새 불을 붙여갖고 창고에 동쪽북 건물 쪽으로 뛰어가고 있더란께요. 그때 부름의 개태 사람들이 울타리를 뜯고 우연히 동쪽 마당으로 안으로 몰려 들어갔는데 총소리가 들립디다요. 그리고 동쪽 마당을 가로질러서 본 건물로 뛰어가던 두 노인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 푹 꼬꾸라집디다. 나는 처음에 그 노인이 총에 맞은 줄을 몰랐었구만이라오. 누군가 그때 노인 총에 맞았다고 소리쳤구만이라오. 그러자 새끼네 사람들이 다시 우하고 본 건물 쪽으로 몰려갔고 두 번째 노인이 다시 푹 꼬꾸라졌구만이라오. 그러고 총소리가 더 났구만이라오.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이 3대 넘어지듯이 푹푹 쓰러집니다. 한 번 쓰러진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구먼이라오. 그때서야 우리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놈들은 도망치는 우리들한테 총질을 해댔던 거라오. 부름의 사내는 말을 마치고 다시 쿠루루 한숨을 몰아쉬고 나더니 천천히 일어서서 물모기 굽이 쪽으로 바삐 뛰었다. 몇 사람이나 총에 맞았소? 개동이가 부름의 사람을 보며 물었다. 새끼네 사람들은 그진 다 죽었을 거란 게라우. 아니 15사람이나 되는데 내 눈으로 봤단 게라우. 총에 맞아서 3대 모양으로 푹푹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봐버렸단 게. 못 믿겠으면 가보시오. 그러면서 부름의 남자는 물뚝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때 선창거리 쪽에서 다시 간헐적으로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개동은 새끼네 쪽으로 도망치려다 말고 자신도 모르는 순간 몸을 돌려 총소리가 들려오는 선창거리를 향해 뛰기 시작하였다. 그때 선창거리 쪽에서 여나문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물뚝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개동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무리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선창거리 쪽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려왔다. 새끼네 사람들이요? 개동이는 죽을 힘을 다해 숨을 헐떡거리며 그의 옆을 지나치고 있는 쫓기는 무리들을 향해 물었다. 새끼네 사람들은 다 죽었소? 누구인가 개동이의 옆을 스치면서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해주었다. 새끼네 사람들은 어찌 되었소? 누구 새끼네 사람들 본 사람 없소? 헌병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얼른 도망치시오. 총소리 안 들리시오. 개동이의 물음에 누구인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동이는 그들과 함께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의 옆을 지나칠 때마다 버릇처럼 새끼네 사람들 못 봤소? 하고 묻고 서 있었다. 그때 개동이의 오른쪽 어깨를 덥석 찍어 잡는 사람이 있었다. 새끼네 또삼이었다. 개동이는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나 또삼이요. 새끼네 사람들 어쩔 것이오. 또삼이가 개동이의 어깨를 찍어 누르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찌된 일이오? 새끼네 사람들이 어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오. 큰일이오. 이 일을 어찌 했으면 좋겠단갈. 어서 말해보시오. 봉구 영감님, 칠복이 영감님 총 맞아 죽었고, 그리고 또 모르겠어. 아무도 도망쳐오지 못한 거 본게로 죄다 죽었는 게비요. 또삼이는 개동이의 팔뿌리 아래 몸을 허물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물뚝 초입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어둠을 죄 흔들었다. 총소리에 놀라 또삼이가 벌떡 일어서서 물목구비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개동이는 총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선창거리 쪽을 더듬어 보았다. 그는 선창거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총소리는 여전히 어둠을 흔들어댔고 차가운 강바람은 무섭도록 으르렁거렸다. 개동이는 정신없이 선창거리 쪽을 향해 뛰었다. 그때 선창 쪽 물뚝 끄트머리에서 다시 대여섯 사람이 그림자가 도망쳐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마주쳤다. 모두 새끼네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소?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개동이가 물었다. 어서 도망치게. 헌병들이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어. 누구인가 말하며 개동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봉구 영감님 어찌 되었어요? 칠복이 영감님이 총에 맞았다는 것이 참말입니까? 개동이가 다시 물었다. 그 이러고 있을 경황이 아니라니까. 시방 헌병놈들이 우리 뒤를 쫓고 있단 말이시. 그러면서 새끼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개동이에게 달려들어 팔과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개동이는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 물뚝을 타고 뛰었다. 살아온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개동이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물뚝이를 뛰면서 숨가쁘게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개동이의 무릎에 대해 자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봉구 영감님하고 칠복이 영감님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은 내 눈으로 봤는데. 누군가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맥없이 말했다. 또삼이도 총에 맞았어. 아니요, 또삼이는 맨 처음 도망을 치더구먼 그려. 봉구 영감님이 총에 맞고 쓰러진 것을 보고는 도망을 치대. 아니요, 또삼이가 봉구 영감님을 도와주려고 뛰어가다가는 총에 맞고 쓰러지는 것을 봤단께. 그것은 또삼이가 아니고 석돌이여. 그러면 또삼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석돌이가 죽었단가? 마을 사람들은 총을 쏘아대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헌병들한테 쫓기며 말을 주고받았다. 불티가 날 듯 총알이 그들의 머리 위를 뚫고 지나갔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을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다시 뛰곤 하였다. 물목굽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새끼 내에서 와글와글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하면서 한 집, 두 집 불이 켜지고 있었다. 집으로 가면 안 되네. 우선 산으로 비우세. 물목구비에 당도했을 때 누구인가 숨가쁘게 말했다.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산 모퉁이를 안고 돌아 소나무가 듬성듬성한 야트막한 등성이로 올라갔다. 그리고 총소리가 멎어서야 산등성이에 몸을 부리며 긴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으르렁거렸으나 그들의 몸은 흠씬 땀에 젖어 섬뜩거렸다. 잠시 후 총소리는 멎었으나 개 짖는 소리가 온통 마을을 뒤엎은 듯 하였다. 그들은 헌병들이 새끼네 마을에 들이닥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 걱정에 사로잡혔다. 살아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우리들 뿐이란가? 물뚝 쪽으로 도망쳐온 사람은 우리들 뿐인 모양이오. 남창 쪽으로 도망을 쳤어. 다급하니까 선창거리 고사수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더구만. 동척은 불에 탔는감? 개우 창구만 탔어. 소장료 받아서 쳐 넣어둔 창구만 옴실하게 탔어. 아이고, 아까운 곡식 다 타버렸구만. 아깝기는 무엇이 아까워? 허몬, 아깝제. 뭐다 우리 땅에서 나온 곡식인디. 곡식 타는 냄새가 진동하더만. 새끼네 사람들은 잠시라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털어버리기 위해 소곤거리듯 말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동척 창구가 불길에 휩싸였던 모습이며 봉구 영감과 칠복이 영감이 동척의 본체에 불을 지르려고 가다가 총에 맞고 쓰러지는 광경을 동시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큰 슬픔과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새끼네 남정들은 강바람이 윙윙거리는 바람 모퉁이 등성이 참나무 골짜기에서 마음 졸이며 꼬박 밤을 새웠다. 그들은 온몸의 피돌기가 멎어버릴 정도로 사지가 오그라들었지만 추운 줄을 몰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날카롭게 으르렁거렸으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차갑게 얼어붙은 어둠 속에 갇혀 숨을 죽이고 있는 그들의 마음도 차가운 바람처럼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멀리 도망을 쳐야 하기는 거 아니오? 누구인가 탄식하듯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대꾸해주지 않았다. 목을 죄는 듯한 불안 때문이었다. 그들은 아무데나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으나 막상 몸을 일으킬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 우리들은 영영 집에 못 들어갈 거요. 새끼네를 떠나요요. 다시는 처자식을 만나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이놈의 노릇을 어쩌. 다시 어둠 속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멀리 갔다. 그들은 새벽닭이 회치는 소리를 꿈속에서처럼 아련하게 들었다. 회치는 소리가 멎자 새벽에 무거운 정적이 목을 죄어왔다. 도망을 치려면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야지. 또삼이는 턱끝을 떨며 구부정하게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영산포 쪽을 질러보았다. 그리고는 탄식하듯 혼잣말로 날이 밝기 전에 도망쳐야 할 것인디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집에 들어갈 생각을 포기하고 있었다. 미명이 밝아오면서 우줄우줄 어둠의 그림자가 계산 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참나무 숲 속에서 몸을 떨면서 숨어있던 새끼네 사람들은 새벽이 열려오자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여전히 겁에 질린 눈으로 마을을 굽어보면서도 숲에서 나갈 생각들은 하지 못하고 참나무처럼 빳빳하게 몸이 굳어지고 말았다. 도망을 치려거든 더 지체 말고 서둘러야 할 텐데. 또삼이가 마을을 내려다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내가 마을에 내려갔다 올 테니 여기들 이대로 있으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개동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천천히 참나무 숲길을 더듬어 내려갔다. 아무도 개동이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개동이의 뒷모습만을 바라보았다. 개동이는 참나무 숲을 내려와 바람 모퉁이를 휘돌았다. 마을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려움이 커졌다. 죽은 사람들 가족은 어찌 대할 것이며 장차 불어닥칠 보복은 어찌 감당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해왔다. 개동이는 새끼네 딸이께에 이르러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을 동정을 살펴보았다. 헌병들이 마을에 진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마을이 온통 총 맞아 죽은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는 소리로 넘쳐날 것으로 짐작했다. 그런데 마을이 조용했다. 영산강을 훑고 온 바람소리만이 미명의 마지막 어둠을 흔들어댈 뿐 마을은 고즈넉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개동이는 서둘러 새끼네 다리를 건너 마을 안 고삿까지 접어들었다. 그는 넋이 빠져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생전에 그의 아버지와 우아미가 새끼네 물목구비에서 날라다 쌓았다는 돌담을 안고 돌아
반쯤 열린 그의 집 살인문 앞에 섰다. 살인문 밖에 서서 집안 동정을 살폈다. 그때였다. 한동안 을씨년스럽도록 고저녁이 가라앉아 있던 그 집안에서 갑작스럽게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듯 터져나왔다. 개동이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마당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때 건넌방에서 그의 어머니가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개동이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햇살처럼 빛났다. 아야, 네가 아버지가 되었다. 오지게도 아들이여. 어머니 말에 개동은 잠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휙 불어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나 개동은 그 바람이 조금도 차갑게 느껴지지가 않았다. 영산강을 훑고 온 바람을 타고 아기의 울음이 멀리 실려갔다.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1부 대지의 꿈, 제2부 깨어있는 밤, 제3부 영류, 제4부 개항, 제5부 선창, 제6부 의병, 제7부 어둠의 땅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편은 제8부 그리운 영산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제8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감사합니다.